네, 지금 보시는 책이 이제 나온 건데요. 생활일기입니다. 황윤석이라는 이른바 18세기 중엽에 호남 지역에 살던 흥덕이죠. 지금 고창 흥덕 지역인데 살던 선비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18세기 중엽의 이른바 타임캡슐이라고 우리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기가 아주 그야말로 깨알 같은 글씨로 한 땀 한 땀 써내려갔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모든 걸 기록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디를 다녀왔다. 보통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근데 이분은 어디 가는데 길가에 오이가 있어서 내가 오이를 따먹었다. 3개 따먹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만큼 내용 기술이 매우 상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록이 발견되기 전에는 사실은 서울에 하숙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반천에 모여서 과거 보러 온 사람들이 머물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운 것은 그 많은 인구가 한양에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이 한양에 과거 보러 오기도 하지만 사실 1769년경에 한양에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한양에도 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촌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은 서울은 조금 무섭습니다. 이분이 한양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선배를 찾아갑니다. 한양살이 어떻게 할까? 한양은 처음이지 이런 말 있잖아요.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관료들 선배들이 해주는 얘기는 똑같아요. 고달프구나 서울살이다. 절대로 녹봉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 녹봉을 받거든 빨리 동전으로 바꿔라. 그리고 두 번째, 거처를 잘 마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사람 모여 있는 곳, 또 끼리끼리 모이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 시험 볼 적에 자주 와서 머물렀던 이른바 성균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반촌에 향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과거가 있다 한다면 이 사람들은 과거를 목적으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데요. 반촌이나 이런 임시 하숙집에 머물다가 빨리 내려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반촌이 제일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었다는 이유가 또 포인트죠. 그것은 이제 황윤석이 파악을 하니까 저 시골에서 한양 상경할 적에 27냥이나 되는 돈을 준비를 합니다. 말도 팔고 땅도 팔고 해서 만들어 와요. 반촌에 있는 이런 하숙집을 구하게 돼요. 이 반촌의 생활을 또 길게 써놨어요. 뭐 난방도 잘 안 되고, 뭐, 쉽게 말하면 비 오는데 비도 샌다든지, 밥맛이 없다든지 이런 걸 써요. 오래 머물 곳은 못 됐다는 게 기본적인 여론이었어요. 하숙집의 구조라는 게 뭐냐면, 녹봉을 이분이 아마 미라고 해서 곡식으로 한 12말 정도 받고, 콩을 또 한 단말 정도 받아요. 그 반을 뚝 잘라서 반주인한테 줍니다. 반찬값이라든지 세탁비 뭐 이런 걸 또 한 냥이라든지 2냥 이렇게 줘야 돼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반촌 하숙집에 떼주고 남으니까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곳을 알아보게 됩니다. 집을. 이른바 육조 거리가 있는 곳은 너무너무 비싸고 집도 없고, 그래서 도성 밖에 있는 사대문 밖에 있는 집도 알아보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요. 보통 집 한 칸에 한 10량쯤 되는 것 같다.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집 살 돈은 상상을 벗어 살 수는 없다. 그냥 반촌에 계속 눌러 살고 반촌 주인한테 잘 얘기해 보자 라고 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황윤석이 생각했을 적에 처음 생각에는 뭐 한양 가면은 반천에 뭐 그런저런 집 하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18세기 중엽에 사실은 한양이 비약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도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하니까 집을 구하기 더 힘들었겠죠. 또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서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들고 한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까 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사벽과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양 내기의 공사기고라는 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일기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자세하진 않아요. 다만 이분도 집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6번 정도의 많게는 7번이 되는데 이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은 외가도 한양에 있고 그 생활 기반이 한양입니다. 이른바 한양내기인 거죠. 그렇게 집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서울 고관 대작들의 편의를 봐주는 이른바 중인, 아전 서류라고 보는데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약간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은밀한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관공서를 상대로 처리해야 될 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윤선이라는 사람은 한양 내 모든 정보를 다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본 집을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가지고 사대문 안에 있는 집들입니다. 처음 20대에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20대 중반 되어서 이사할 적에는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청 인근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집을 큰 집을 얻어서 가족이 모여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기쁘다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그런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물론 100년 전의 시차가 있지만 황윤석이 시골에서 와서 어렵게 발로 뛰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찾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분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 자기가 원하는 협상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이사할 적에 그렇게 많은 돈을 동원한 것도 되게 놀랍습니다. 500냥에서 600냥이 넘는 새로운 돈을 투자를 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 살 수 있는 다동의 집을 구했다라든지 중다동을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사서 1,300냥, 1,200 몇십 냥에 샀는데 1,300냥에 팔고 돈을 보태서 2,200냥에 또 다른 집을 유곽에 딸린 집을 샀다. 집을 넓히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봤을 적에는 거래를 또 하지 않습니까? 값을 더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에서 한양에서 19세기 중엽쯤에 한양 토백이들은 대체로 집에 대한 욕망이 크고 이사할 적에 그런 시세 차익, 지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 전에 우리가 많은 일기를 봤을 적에는 그런 걸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걸 창출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없었는데, 그렇게 비교한다면 이 일기, 이분이 남긴 경험들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일기가 사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 집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든 한양이 배경입니다만은 지방에 살다가 한양 와서도 자기 몸 한 곳 둘 곳 찾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감정들과 행복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시간을 지나서 19세기 중엽, 100년의 시차가 있는데 거기 와서도 물론 그분이 서울 내기는 자기 투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 그렇게 집을 넓혀가고 하게 한 것들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공간으로서 집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네요.